고소장 위에 떨리는 손. 며느리의 이름을 쓰려는 순간 펜이 멈춥니다. 아들이 떠난 후 사라진 며느리. 보험금을 가져갔다는 소문. 2년 만에 전화 한 통. 아버님, 내일 뵐 수 있을까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의 품에는 처음 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꼭 닮은 7살 손자. 오해와 침묵 사이에서 한 가족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 책상 위에 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어요. 고소장이라는 제목이 선명합니다. 노인은 볼펜을 쥐고 있지만 손끝이 떨려요. 서명란 위에서 펜 끝이 맴돌기만 할 뿐이죠.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껴 들어옵니다. 하지만 방 안 공기는 차갑고 무거워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탁자 위로 향해요. 오래된 나무 액자가 놓여 있죠. 액자 속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에요. 사진 속 얼굴은 밝지만 지금 그 얼굴을 보는 노인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아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또 내쉽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그날이 떠오릅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죠.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절 때 올게요. 연락드릴게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죠. 검은 우산을 펼친 며느리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골목 끝에서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노인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도 지났고 생신도 지났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처음엔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처가 깊을 거라고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보험금 받았다면서요? 많이 나왔다던데 얼마나 받았대요? 젊은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어디 갔을까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렸습니다. 노인은 애써 외면했어요. 며느리를 믿고 싶었죠.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제 아들 명의로 된 보험금이 나갔나요? 유족분께 지급되었습니다. 유족이요? 누구한테요? 배우자분께 지급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노인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험금이 얼마였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적은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들이 군 복무 중에 들었던 보험이었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였습니다. 노인은 며느리를 찾으려 했어요. 친정에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의 부모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소를 수소문했지만 허사였죠. 돈 가지고 튄 거 아니에요? 친척 중 한 명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이제 고소장을 쓰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유족으로서 권리가 있으신 분인데 의논도 없이 가져간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다시 눈을 뜹니다. 고소장 위로 시선이 떨어져요.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피고소인이라는 글자 옆에요. 볼펜을 다시 줍니다. 손이 떨려요. 서명란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가가 뜨거워지죠. 아들 사진을 다시 봅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에요. 아들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를 고소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내주라고 했을까요? 노인은 알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고소장에 이름을 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창밖에 햇살이 점점 기울어 갑니다. 방 안은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노인의 손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에 닿지 못한 채로요. 집안이 고요해요. TV는 꺼져 있고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은 이상하게 넓어 보이죠. 노인은 부엌으로 향합니다.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에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꺼냅니다. 쌀통에서 쌀을 퍼내죠. 손이 익숙하게 움직여요. 한 컵, 두 컵, 세 컵. 세 사람분의 쌀을 퍼낸 뒤에야 멈춥니다. 노인은 잠시 멍하니 서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두 컵을 다시 쌀통에 넣습니다. 하지만 밥솥에 남은 건 여전히 두 컵 분량이에요. 한 컵으로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국을 끓입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어요. 파를 썰고 멸치 육수를 붓죠. 냄비에서 김이 올라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져요. 밥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상을 차려요. 밥그릇을 놓고 국그릇을 놓습니다. 반찬을 하나씩 올려놓죠.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릇을 하나 더 꺼냅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담아요. 국도 조금 떠서 담습니다. 숟가락을 올려놓고 젓가락도 가지런히 놓죠. 상 앞에 앉아요. 두 개의 밥그릇을 바라봅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하나는 비어있는 자리를 위한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대답은 없어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뜹니다. 입에 넣지만 맛이 없어요. 씹고 삼키는 게 일처럼 느껴집니다. 건너편 그릇을 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밥을 먹을 사람은 없죠. 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많이 먹어라. 혼잣말을 해요. 빈 그릇을 향해서죠. 목소리가 떨립니다. 밥을 다 먹지 못했어요. 반쯤 남긴 채 일어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건너편 그릇의 밥을 바라봐요. 결국 그것도 싱크대에 버립니다. 물이 밥알을 쓸어 내려가죠. 매일 이래요. 세 사람 분을 준비하고 두 그릇을 차리고 한 그릇만 먹습니다. 남은 밥은 버려지죠. 이 의미 없는 반복이 노인의 하루예요. 거실로 돌아옵니다. 책상 위를 봐요. 고소장은 없습니다. 대신 찢어진 봉투가 놓여 있어요. 어젯밤이었어요. 노인은 고소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려고 했죠. 하지만 봉투를 봉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들고 있다가 결국 찢어버렸습니다. 손으로 구긴 흔적이 역력해요. 종이가 구겨지고 찢어진 모습이 노인의 마음 같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죠. 할 수 있을까? 중얼거립니다.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아요. 법정에 서고 증인을 세우고 판결을 받는다는 게요.
무엇보다 두려운 건 따로 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는 거예요. 법정에서 마주 앉아야 하죠.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벽시계를 봅니다.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들이 퇴근하던 시간입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문이 열렸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힘찬 목소리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여는 소리도 들렸죠. 저녁 뭐예요? 된장찌개 끓였다. 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런 대화들이 있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지금은 6시가 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문은 열리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시계만 똑딱거릴 뿐이에요. 노인은 시계를 오래 바라봅니다. 초침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노인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떠난 그날에 멈춰버렸죠. 소파에 앉아요. 등받이에 기대지만 편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 얼굴이 떠올라요. 눈을 뜨면 빈집이 보입니다. 어느 쪽도 견디기 힘들어요. 문득 전화벨이 울립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요. 심장이 쿵쿵 뜁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봐요. 모르는 번호예요. 낯선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험회사일까요? 변호사일까요? 아니면 혹시 며느리일까요? 손이 떨립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망설여요. 누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려요. 그 소리가 빈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노인은 숨을 참고 있어요. 3번, 4번, 5번. 벨소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노인은 황급히 버튼을 눌러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귓가에 숨소리만 들려요. 상대방도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님. 노인의 눈이 커져요. 이 목소리를 알아요. 오랜만에 듣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죠.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순간 노인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이 소리를 냅니다. 화면이 깜빡여요. 아버님?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노인은 황급히 전화기를 집어요. 손이 떨려서 2번이나 놓칩니다. 3번째에야 겨우 쥐어요. 미안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렸구나.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침묵이 흐릅니다. 둘 다 말을 잇지 못해요. 전화선 너머로 숨소리만 들립니다. 내일. 몇 시에 오겠니? 노인이 먼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려요. 저녁 때 가도 될까요? 6시쯤. 그래. 올 수 있겠니? 네. 꼭 갈게요. 그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져요. 노인은 한참 핸드폰을 들고 서 있습니다. 화면이 꺼져도 내려놓지 못해요. 꿈인가 싶어요. 방금 며느리와 통화한 게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다시 통화 기록을 확인해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방금 전 통화예요. 노인은 소파에 주저앉아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동안 묻어둔 감정들이 한꺼번에 치솟아 올라요. 분노, 서운함, 그리움, 미안함.
무엇이 먼저인지 알 수 없어요.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며느리가 돌아온대요. 내일이면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이 믿기지 않아요.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나요? 전화가 올 때마다 혹시나 했고 문이 열릴 때마다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죠. 이제 온다고 해요. 내일 저녁에요. 노인은 벌떡 일어납니다. 거울 앞으로 가요.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이에요. 머리는 더 휘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보여요. 설렘일까요? 두려움일까요? 노인도 알 수 없습니다. 정리를 해야지. 혼잣말을 해요. 집을 둘러봅니다. 거실이 어질러져 있어요. 먼지가 쌓인 선반, 제자리에 없는 물건들이 보입니다. 며느리를 맞을 집이 아니에요. 주방으로 갑니다. 설거지를 해요. 아까 먹다 남긴 그릇들이 싱크대에 있습니다. 수세미로 문질러요. 물을 틀고 헹구죠.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반찬이 별로 없어요. 시든 채소와 김치뿐입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장을 봐야 하나. 시계를 봅니다. 저녁 7시예요. 마트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가기가 귀찮아요. 내일 아침에 가지 뭐. 그렇게 마음 먹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을 보겠다고요. 쌀통을 엽니다. 쌀이 얼마 없어요. 쌀도 사야겠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반찬이 뭐였더라. 기억을 더듬어 봐요. 두부조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시금치나물도 잘 먹었고요. 생선구이는 비린내를 싫어해서 잘 안 먹었죠. 하나씩 떠올라요.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돌아옵니다. 쌀을 씻어요. 새 밥을 안 칩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밥이에요. 아니, 며느리가 왔을 때 같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컵이 아니라 3컵을 넣어요. 밥솥 뚜껑을 덮고 버튼을 누릅니다. 불빛이 들어와요. 거실로 나옵니다. 걸레를 가져와요. 마루를 닦기 시작합니다. 손에 힘을 주어 문질러요. 때가 묻은 자리를 닦고 또 닦습니다.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닦아요. 책상을 닦아요. 찢어진 봉투를 치웁니다. 고소장 조각들도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선반을 정리해요. 먼지를 털고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아들 사진도 깨끗이 닦아요. 액자 유리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면 사진이 선명해집니다. 소파 커버를 펴요. 구겨진 곳을 펴고 매만집니다. 쿠션도 두들겨서 모양을 잡아요. 현관을 쓸어요. 신발을 정리하고 문틀에 먼지를 닦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설 첫 번째 공간이에요. 1시간이 지났어요.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노인은 땀을 닦아요. 오랜만에 움직여서 숨이 차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거실 전등을 켭니다. 평소엔 어두운 걸 좋아해서 켜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켜고 싶어요. 환한 불빛이 거실을 비춥니다. 눈부시게 느껴져요. 깨끗해진 집이 훤히 보입니다. 노인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봐요. 이 집에서 며느리와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라요. 명절에 모여 앉아 밥을 먹던 기억, TV를 보며 웃던 기억들이요. 문 앞으로 갑니다. 현관문을 봐요. 내일이면 이 문이 열릴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올 겁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아요. 차가운 금속이 느껴집니다. 꽉 쥐어요. 힘을 주고 또 줍니다. 준비되었을까요? 며느리를 맞을 준비가요. 노인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내일 저녁 이 문이 열리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초인종이 울려요. 노인은 심호흡을 합니다. 손으로 옷깃을 매만지고 현관으로 향해요. 문고리를 잡아요.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어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어요. 며느리예요.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말라 보입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해요. 고개를 숙입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못해요. 목이 메어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봐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져 있어요. 입술은 갈라져서 하얗게 일어나 있습니다. 들어와. 겨우 한마디를 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며느리가 한 발 물러나요. 그리고 옆을 봅니다. 이리 와.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말해요. 작은 아이가 며느리 뒤에서 나타나요.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입니다.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습니다. 노인은 숨이 멎어요.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까만 머리, 동그란 이마, 작은 코. 순간 겹쳐져요. 아들의 어린 시절과 똑같아요. 유치원 입학식 날 찍었던 사진 속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요. 눈이 마주쳐요. 똑같은 눈이에요. 아들의 눈과 똑같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뜨거워져요. 눈물이 맺히려 합니다. 하지만 참아요. 등을 곧게 세우고 눈을 깜빡입니다. 들어오거라. 며느리가 아이 손을 잡고 들어와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운동화를 벗어요. 거실로 가렴. 며느리가 아이를 거실로 데려가요. 소파에 앉힙니다. 아이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입니다. 노인은 며느리를 봐요. 며느리도 노인을 봅니다. 둘 다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해요. 주방으로 갈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래. 노인이 먼저 주방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이 굳어요.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뒤따라 들어와요. 주방 입구에 서서 망설입니다. 앉아. 노인이 식탁을 가리켜요. 며느리가 조용히 앉습니다. 방 안 공기가 낯설어요. 마치 다른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익숙한 공간인데도 어색해요. 노인은 냉장고로 가요. 문을 열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습니다. 안을 들여다봐요. 오늘 아침 장을 봤어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멸치볶음이 담긴 통이 보여요. 하나씩 꺼내요. 식은 반찬들입니다. 따뜻하게 데워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식탁 위에 놓습니다. 뚜껑을 열어요. 김이 나지 않는 차가운 음식들이에요. 밥솥을 엽니다. 아침에 지은 밥이 남아 있어요. 주걱으로 퍼서 그릇에 담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국그릇을 꺼내요. 냉장고에서 어제 끓인 된장국을 꺼냅니다. 차갑게 굳은 국이에요. 국자로 떠서 그릇에 담아요. 식탁 위에 차려놓습니다. 밥, 국, 반찬들이 놓여 있어요.
하지만 김이 나지 않습니다. 식은 음식이에요. 먹어라. 노인이 말해요. 며느리를 보지 않고 말합니다. 네. 며느리가 작게 대답해요. 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러요. 식탁 위엔 식은 음식들만 놓여 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지만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노인은 며느리를 봐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는 노인이 입을 열어요.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죄송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여요. 더 깊이 숙입니다. 말해야 했는데,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려요.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봅니다. 아이 이름이 뭐냐? 한참 만에 노인이 물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습니다. 준서예요. 이준서, 준서. 노인이 이름을 되뇌어요. 낯선 이름이지만 입에서 말하니 이상하게 익숙해집니다. 몇 살이냐? 7살이에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래. 다시 침묵이 와요. 노인은 식은 국을 봅니다. 기름이 위에 하얗게 굳어 있어요. 밥도 딱딱하게 식었을 겁니다. 이 식탁에서 며느리와 마주 앉은 게 얼마만인가요? 2년? 아니, 그 이상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침묵했었나요? 아니에요. 그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이어갔죠. 지금은 아들이 없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 거실엔 처음 보는 손자가 앉아 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요.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요. 삼키는 게 힘들어 보입니다. 노인도 숟가락을 들어요. 국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습니다. 차갑고 짜요. 맛이 없습니다. 그렇게 둘은 말없이 밥을 먹어요. 침묵만이 식탁 위에 남아 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요. 쨍그랑 작은 소리가 울립니다. 주방 안이 고요해서 그 소리가 크게 들려요. 며느리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아요. 몇 숟가락 뜨더니 멈춥니다. 국도 한 모금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아요.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입맛이 없습니다. 밥을 억지로 씹지만 삼키기가 힘들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이가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준서야, 이리 와서 밥 먹어. 며느리가 아이를 불러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이가 주방으로 들어와요. 작은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옵니다. 식탁 앞에 서요. 앉아라. 노인이 말해요. 아이를 보지 못하고 말합니다.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이가 의자에 앉아요. 두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며느리가 아이 앞에 밥그릇을 놓아요. 작은 숟가락과 젓가락도 놓습니다. 천천히 먹어. 며느리가 속삭여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가끔 들려요. 아이가 젓가락을 들어요. 반찬을 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요. 젓가락이 미끄러져요. 쨍그랑.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해요. 아이, 며느리, 노인 모두 멈춥니다. 아이는 고개를 더 숙여요. 귀까지 빨개집니다. 미안해요. 아이가 작게 말해요.
목소리가 가늘어요. 며느리가 허리를 숙여 젓가락을 집어요. 앞치마로 닦고 아이에게 다시 줍니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 하지만 며느리의 손도 떨려요. 젓가락을 건네는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봐요.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 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습니다. 아이도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젓가락을 받아들었지만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아요. 서로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요. 노인은 며느리의 눈빛을 봐요.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꼭 참고 있어요.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연락이 없었느냐? 왜 아이를 숨겼느냐? 보험금은 어디에 썼느냐? 하지만 묻지 못해요. 물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노인은 괜히 물잔을 집어요. 테이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깁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그저 시선을 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돌려요. 창밖을 봅니다. 어두워진 하늘만 보여요. 한때 이 식탁은 따뜻했어요.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며느리가 웃으며 들었죠. 노인도 옛날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허공을 떠돌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 이 공기 속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젠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아들이 떠났고 며느리가 사라졌고 세월이 흘렀어요. 며느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려요.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음을 삼키고 있어요. 그 떨림이 노인에게 전해져요. 마치 오래된 오해의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 원망, 서운함이 그 떨림 속에 담겨 있어요. 노인도 가슴이 답답해요. 뭔가 막힌 것처럼 숨쉬기가 힘듭니다. 시계 소리가 들려요. 똑딱, 똑딱.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립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이 식탁 위엔 따뜻함이 없습니다. 차가운 음식, 식어버린 마음들만 놓여 있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엄마.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요. 아이를 봅니다. 배불러요. 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아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몇 숟가락 뜬 게 전부예요. 조금만 더 먹어. 며느리가 말하지만 힘이 없어요. 아이를 설득할 기운이 없습니다. 배불러요. 아이가 다시 말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아요.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럼 거실가 있어. 아이가 의자에서 내려와요. 주방을 나가 거실로 갑니다. 작은 발소리가 멀어져요. 이제 둘만 남았어요. 노인과 며느리 둘뿐입니다. 식탁 위엔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어요. 차갑게 식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떨려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노인은 며느리를 봐요. 며느리도 노인을 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쳐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습니다. 꾹 참고 있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노인이 말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워요. 며느리가 숨을 깊이 들이쉬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가요.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거리의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요. 낡은 청가방입니다. 지퍼를 열고 안을 뒤져요. 무언가를 꺼내요. 종이 한 장이에요. 노인은 그 종이를 봐요. 낯익은 종이입니다. 편지지예요. 며느리가 종이를 펼쳐요. 구겨진 자국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오래 접혀 있었던 흔적이에요. 이거 아버님이 쓰신 거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봐요. 자신의 글씨가 보입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예요. 아들 장례식 날이 떠올라요. 그날 쓴 편지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노인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영정 앞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죠. 밤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엔 노인과 며느리만 남았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다가 조용히 울다가 다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노인은 걱정이 되었어요.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며느리를 불렀어요.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집에 가서 쉬렴. 내일 또 와야지. 노인이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노인은 편지를 썼습니다. 말로는 전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지영아, 잠시 쉬렴. 몸이 상하겠다. 집에 가 있어라. 내일 보자. 그렇게 쓰고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며느리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에 쥐고 있다가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편지가 여기 있어요. 며느리가 들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감아요. 그날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이 편지를 주셨을 때 며느리가 천천히 말해요.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요. 이 집에서 나가라. 더 이상 여기 있지 마라. 노인은 깜짝 놀라요.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 그렇게 들렸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참으며 말해요. 아버님이 저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나는. 노인이 급히 말하려다 멈춰요. 기억을 더듬어요. 그날 뭐라고 말했었나요? 집에 가 있어라. 분명 그렇게 말했어요. 쉬라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집으로 가서 쉬라는 거였죠. 하지만 며느리는 달리 들었나 봐요. 아들의 집, 시댁에서 나가라는 말로 들었나 봅니다. 나는 쉬라고 했던 거야. 노인이 말해요.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집에 가서 좀 쉬라고 한 거였어. 저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어요. 그냥 저를 내쫓으시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니? 저 때문에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흔들려요. 제가 군대 보내자고 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2년쯤은 기다릴 수 있다고 했죠. 눈물이 흘러요.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웁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보내지 않았으면 아직 살아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노인이 말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울어요. 아버님이 저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못 찾아뵈었어요. 서로의 기억이 다르다는 사실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날을 다시 떠올려요.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했었나요? 어떤 표정을 지었나요? 슬픔에 빠져 있어서 기억이 흐릿해요.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며느리를 내쫓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러요. 며느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요. 턱까지 흘러서 옷깃을 적십니다. 노인도 눈가가 뜨거워져요. 참으려 하지만 눈물이 맺혀요. 손을 내밀어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고개를 숙여요. 더 깊이 숙입니다. 어깨가 떨려요. 노인의 손이 공중에 멈춰요. 닿을 듯 말 듯한 곳에서 머뭇거립니다. 결국 손을 내려요.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벽을 봐요. 거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쳐 있어요. 노인의 그림자와 며느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두 그림자가 겹쳐져 있어요. 하지만 닿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 순간이에요. 작은 소리가 들려요. 거실 쪽에서예요. 숨소리예요. 아이의 숨소리입니다. 노인과 며느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요. 거실을 봅니다. 아이가 소파에 누워 있어요. 잠들어 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려요. 언제 잠들었는지 몰라요. 조용히 누워서 잠들었나 봅니다. 노인은 아이를 봐요. 작은 얼굴이에요. 아들을 닮았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를 봐요. 눈물이 아직 흐르고 있지만 표정이 부드러워져요. 담요를. 며느리가 일어나려고 해요. 내가 가져올게. 노인이 먼저 일어나요. 방으로 가서 담요를 가져옵니다. 아이에게 살짝 덮어줘요. 아이가 움찔하지만 깨지 않아요. 계속 잠들어 있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봐요. 오래 봅니다. 손자예요. 처음 보는 손자입니다. 며느리가 옆으로 와요. 아이를 같이 봅니다. 둘은 말없이 서 있어요. 잠든 아이를 바라보면서요. 밤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여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오래된 핸드폰이에요. 화면이 금이 가 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노인은 며느리를 봐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 화면을 만져요. 손가락이 떨려서 몇 번이나 잘못 누릅니다. 그러다 파일을 하나 찾아내요. 녹음 파일이에요. 재생 버튼을 눌러요. 잡음이 들려요. 스르륵 바람 소리 같은 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와요. 여보. 노인의 심장이 멎어요. 아들의 목소리예요. 내일 저녁이잖아. 기다리기 힘들었지? 아들이 웃으며 말해요. 밝은 목소리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려요. 응, 정말 기다렸어. 내일 몇 시에 나와? 오전 10시. 정문 앞에서 기다려줘. 알았어. 나 진짜 일찍 갈 거야. 둘이 웃어요. 행복한 웃음소리입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져요.
우리 준서 있잖아. 노인은 숨을 멈춰요. 준서가 태어나면 엄마한테 꼭 보여드려야 돼. 아빠한테도. 그럼, 당연하지. 며느리가 대답해요. 근데 있잖아. 아들이 잠시 멈춰요.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 못 가게 되면. 무슨 소리야? 내일 나오잖아. 며느리가 웃으며 말해요. 아니, 그냥, 만약에 말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진지해져요. 준서가 태어나는데 내가 못 보게 되면 내가 잘 키워줘야 해. 당연히 잘 키우지. 우리 둘이 함께. 응. 그리고 아들이 숨을 쉬어요. 아빠한테 준서 꼭 보여드려. 손주 보시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노인은 입을 막아요. 손으로 입을 막지만 소리가 새어나와요. 그리고 지영아. 아들이 며느리 이름을 불러요. 내가 힘들 거야. 혼자 애 키우는 거 엄청 힘들 거 아냐? 무슨 소리야? 혼자 안 키우잖아. 응, 알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들의 목소리가 더 낮아져요. 엄마가 꼭 챙겨줘. 우리 아빠한테 준서 보여드리고 같이 지내.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아요. 약속해줘. 힘들어도 혼자 있지 말고. 응, 알았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려요. 근데 그런 일 없을 거야. 내일 나오잖아. 그래. 내일 보자.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녹음이 끝나요. 노인은 주저앉아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엄마가 꼭 챙겨줘. 그 한 문장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나 봐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했던 거예요. 며느리에게 부탁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한테 보여달라고, 함께 지내달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들의 부탁을 잊었을까요? 아니에요. 노인은 이제 알아요. 며느리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장례식 날 들었던 말이, 편지가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킬 수 없었던 거죠. 방 안의 공기가 달라져요. 차갑던 공기가 따뜻하게 번져요.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움직여요. 노인 앞에 앉아요.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여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것처럼 깊이 숙입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준혁이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요. 울음이 터져 나와요. 준서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아버님께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울어요. 소리 내어 웁니다. 노인은 며느리를 봐요. 고개 숙인 며느리의 어깨가 흔들려요. 고개 들어라. 노인이 말해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에요. 너도 힘들었구나. 노인이 말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전했어. 아니에요. 제가 아니야. 내 잘못이야. 노인이 손을 뻗어요.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차가운 손이에요. 그때예요. 작은 손이 노인의 무릎 위에 올려져요. 노인이 내려다봐요. 아이예요. 준서가 깨어나서 다가왔어요.
작은 손을 노인의 무릎 위에 포개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노인의 가슴이 뛰어요. 할아버지라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아이의 손이 따뜻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노인에게 전해져요. 오해의 벽이 녹아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노인은 아이의 손을 덮어요. 큰 손으로 작은 손을 감싸 쥐어요. 준서야. 이름을 불러요. 손자의 이름을요. 네, 할아버지. 아이가 대답해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봅니다. 아들의 눈이에요. 똑같은 눈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쏟아져요. 며느리도 울어요. 아이도 눈물을 글썽여요. 세 사람이 거기 있어요. 거실 바닥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함께해요. 아들이 남긴 목소리가 이들을 이어주었어요.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 이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밤은 깊지만 방 안은 따뜻해요.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부드러운 빛이 부엌을 비춰요. 노인은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잠을 설쳤지만 몸은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한결 편해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열어요. 어제 장본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쌀을 씻어요. 물을 받고 손으로 저어 헹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물이 맑아집니다. 쌀을 밥솥에 넣어요. 한 컵, 두 컵, 세 컵. 주저하지 않아요. 이번엔 확실합니다. 세 사람이 먹을 밥이에요. 물을 붓고 밥솥 뚜껑을 닫아요. 버튼을 누릅니다. 불빛이 들어와요. 밥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국을 끓여요. 어제 남은 된장국이 아니에요. 새로 만들 거예요. 냄비에 물을 붓습니다. 멸치를 넣고 끓여요. 구수한 냄새가 퍼져요. 다시마도 한 장 넣습니다. 육수가 끓으면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내요. 된장을 풀어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옵니다. 두부를 깍둑 썰어 넣어요. 파도 송송 썹니다. 초록색 파가 하얗게 끓는 국 위에 떠요. 반찬을 꺼내요. 어제 만들어둔 것들이에요.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작은 접시에 하나씩 담습니다. 계란도 삶아요. 냄비에 물을 끓이고 계란을 넣어요. 아이가 좋아할 거예요. 식탁을 닦아요. 깨끗한 행주로 구석구석 닦습니다. 그릇을 꺼내요. 밥그릇 3개, 국그릇 3개, 숟가락과 젓가락도 3벌. 하나씩 자리에 놓아요. 노인 자리, 며느리 자리, 아이 자리. 정성스럽게 차립니다. 밥이 되었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따뜻한 김이에요. 고슬고슬한 밥이 보여요. 주걱으로 밥을 퍼요. 그릇에 하나씩 담습니다. 푸짐하게, 따뜻하게. 국도 담아요. 김이 나는 뜨거운 국을 조심스럽게 떠서 그릇에 담습니다. 반찬들도 식탁에 올려놓아요. 색색의 반찬들이 식탁을 채웁니다. 준비가 끝났어요. 노인은 식탁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김이 오르는 밥상이에요. 어제와는 다릅니다. 어제는 차가웠어요. 김도 나지 않고 마음도 식어 있었죠. 오늘은 따뜻해요. 방금 지은 밥, 금방 끓인 국. 모든 게 따뜻합니다. 문이 열려요. 며느리가 나와요. 아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일어났구나. 노인이 말해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네, 아버님. 좋은 아침이에요. 며느리가 대답해요.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에요. 준서야, 인사드려. 며느리가 아이를 보며 말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가 인사해요. 고개를 숙입니다. 어제보다 목소리가 커요. 그래, 잘 잤니? 네. 아이가 씩씩하게 대답해요. 밥 먹자. 배고프지? 노인이 식탁을 가리켜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요. 각자 자리에 앉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옆에 앉아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빗어줍니다. 아이가 웃어요. 환하게 웃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웃어요.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봐요. 며느리가 아이를 보살피는 모습, 아이가 웃는 모습, 평화로워 보여요. 가슴이 따뜻해져요. 뭉클한 기분이 듭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죠.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요.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시선이 벽으로 향해요. 아들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햇살이 사진을 비춰요. 아침 햇살이 액자 유리에 반짝여요. 아들의 얼굴이 빛나 보입니다. 군복 입은 아들이 웃고 있어요. 밝은 미소예요. 사진 속 아들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노인은 아들에게 말을 걸어요. 마음속으로요. 아들아, 봤니? 준서가 왔다. 지영이도 왔어. 내가 그렇게 바랐잖니. 대답은 없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들이 듣고 있을 거예요. 아버님, 며느리가 부릅니다. 응,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려요. 하지만 눈물은 없습니다. 미소가 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노인이 손을 저어요.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만 보자. 우리 준서 잘 키우면 되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여요. 눈가가 붉어지지만 참아요. 자, 먹자. 식기 전에 노인이 숟가락을 들어요. 며느리도 숟가락을 듭니다. 아이도 작은 숟가락을 집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해요. 밥을 먹기 시작해요. 따뜻한 밥이 입에 들어갑니다. 국도 한 숟가락 떠요. 뜨겁고 구수해요. 아이가 계란을 먹어요. 껍질을 까서 한 입 베어 물어요. 맛있다는 표정이에요. 며느리가 아이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줘요. 두부 한 조각, 시금치 조금. 아이는 잘 먹습니다. 노인도 밥을 먹어요. 천천히 씹어요. 맛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예요. 어제의 분노가 떠올라요. 고소장을 쓰려던 마음, 며느리를 원망했던 감정들. 하지만 이제 힘이에요. 오해도 떠올라요. 서로 다르게 기억했던 말들, 2년간의 단절. 그것도 멀어져 가요. 마치 먼지 같아요. 공중에 떠 있다가 천천히 가라앉는 먼지처럼요. 바닥으로 내려앉아서 사라집니다. 창밖을 봐요.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낀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내려요. 하얀 눈송이가 떨어집니다. 첫눈이에요. 눈이다. 아이가 소리쳐요. 창문을 향해 달려가요. 조심해. 며느리가 따라가요. 아이와 함께 창밖을 봅니다. 할아버지, 눈이에요. 아이가 노인을 향해 말해요. 밝은 얼굴이에요. 그러네. 첫눈이구나.
노인도 일어나 창가로 가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창밖을 봅니다. 눈이 내려요. 소복소복 쌓여요. 세상을 하얗게 덮습니다. 지저분했던 것들이 가려져요. 어둡고 칙칙했던 거리가 새하얗게 변해요.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깨끗한 도화지 같습니다. 노인은 생각해요. 우리도 저렇게 새로 시작하는 거겠죠. 어제의 아픔들은 눈 아래 묻히고 오늘부터는 새하얀 마음으로요. 예쁘다. 며느리가 중얼거려요. 응, 예뻐요. 아이가 대답해요. 노인은 말없이 눈을 바라봐요. 계속 내리는 하얀 눈을요. 며느리의 어깨가 노인의 어깨와 가까워져요.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예요. 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어요. 작은 손을 창문에 대고 눈을 바라봅니다.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어요. 한 가족처럼요. 노인의 가슴이 따뜻해져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있어요. 아들은 떠났지만 아들이 남긴 가족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조용히 말해요. 응, 저희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그래.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져요. 더 말하면 울 것 같아요. 준서도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보고 싶을 거야. 아이가 고개를 돌려 노인을 봐요. 환하게 웃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좋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노인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요. 처음으로 손자를 어루만집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에 닿아요. 아이가 노인의 손을 잡아요. 작고 따뜻한 손이에요. 눈은 계속 내려요. 세상을 하얗게 덮으면서요. 식탁 위엔 김이 식어가는 밥그릇들이 있어요. 이번엔 한 그릇도 남지 않을 거예요. 세 그릇 모두 비워질 겁니다. 벽에 사진 속 아들이 보여요. 햇살 속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노인은 아들에게 다시 말해요. 아들아, 안심해라. 내가 잘 지킬게. 내가 부탁한 대로. 창밖에 눈이 더 세차게 내려요. 하얀 눈송이들이 춤추듯 흩날립니다. 그 하얀 눈처럼 이 집안의 마음도 새로 덮여요. 깨끗하게 새롭게요. 이제 시작이에요. 늦었지만 시작입니다. 고소장은 찢어졌고 그 자리에 따뜻한 밥 세 그릇이 놓였습니다. 2년 전 장례식장. 집에 가서 쉬렴이라던 말이 며느리 귀엔 나가라로 들렸습니다. 똑같은 말, 서로 다른 기억. 할아버지는 버림받았다 생각했고 며느리는 미움받는다 믿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혼자 아파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남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영이 힘들 거야. 엄마가 꼭 챙겨줘. 저녁 하루 전 아들의 마지막 부탁. 그 한마디가 2년간의 오해를 녹였습니다. 7살 준서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 무릎에 닿았을 때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당신 곁에도 오해로 멀어진 누군가 있나요?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살아계신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한 통의 전화를 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밥은 먹었어? 그 짧은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보다 큰 행복은 없습니다. 당신의 식탁에도 오늘 따뜻한 김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혼자 드시지 마세요.